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진욱입니다. 최근 이 러우 전쟁의 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재건주들의 상승 랠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과거처럼 이번에도 그냥 기대감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 전쟁의 종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그 해답을 공개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2022년 2월에 시작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3년 동안 정말 지겹도록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휴전 언제 할 건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거와 현재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 상황을 알아보면서 힌트를 좀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결국 휴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협상 테이블이 언제 열릴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협상 테이블은 과거에 한번 열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렬되고 말죠. 자, 그러면 이 과거의 평화 협상이 왜 결렬이 됐는지 이 살피는 것이 결국에는 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2월 28일부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 벨라루스 국경지대에서 휴전 협상을 했는데요. 결국 결렬되고 말죠. 자, 합의 초안까지 작성을 하게 되면서 마치 휴전을 바로 할 것처럼 상황이 흘러갔는데 왜 결렬이 된 것일까요? 자, 잘 진행되고 있던 회담은 4월 초 급격하게 경색이 되는데 이 러시아 외교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애초에 합의한 초안을 변경을 하게 되면서 이 러시아가 수용을 할 수 없는 안을 제시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 대한 주권을 포기 약속을 어겼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 전쟁의 판세가 요동치게 되면서 저는 각자의 셈법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침공 초기에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까지 진공을 하게 되면서 이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젤렌스키의 발언을 보게 되면 이 주민의 목숨과 영토 모두를 확보할 수는 없다며 이 영토 문제에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키이우 전역 3월 말에 이 러시아가 보급 작전 실패로 퇴각을 하게 되자 국면이 바뀌게 되는 거죠. 협상 도중에 이 판세가 바뀌게 되니까 우크라이나는 이 점령지 문제에 대해서 양보를 거둬들이게 되겠고 러시아 역시 이 점령지를 인정을 받아야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서 협상이 결렬되고 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쟁이 끝나기 위한 힌트는 첫 번째는 결국 협상 테이블이 다시 열려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가장 현재로서는 중요한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협상 테이블이 열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죠. 2024년 올해 초에만 들어서도 비공식적으로 푸틴이 4차례나 휴전과 종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그동안 러시아와 협상을 하지 않겠다던 젤렌스키 역시 처음으로 러시아와 휴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평화정상회담 많이 열리게 됐었는데 이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나 우방국인 중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의미가 있는 평화회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1월에 평화정상회의 때 그들을 초대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그들을 초대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과 발언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초대하기 위한 중재 작업이라던가 뭔가 초대하기 위한 포석이 많이 들어져야지만 초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협상 테이블을 위한 다양한 발언과 중재 작업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하면서 평화회의 관련된 얘기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행위가 평화회의 전까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평화회의도 평화회의인데 이 영토 포기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나라가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가 러시아는 영토를 포기하라라고 할 거고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다시 되돌려 달라라는 게 얘네들의 핵심 주장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최근에 이 영토 문제가 새로운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국민 3명 중에 1명은 종전을 위해 영토 양보가 가능하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 최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트럼프는 러우 전쟁 종전 구상에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를 넘겨주고 달인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앞서 2014년 크림반도 때처럼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게 넘겨주는 방안이 여론으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면 이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그리고 영토에 대한 문제도 차츰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결국에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현 상황을 유추해 본다라고 하면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또는 확실해진다면 이 3년 넘게 끌어오던 전쟁이 새로운 판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럼 재건주들의 새로운 파동과 랠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올해 11월 평화정상회담 전에 이 젤렌스키가 러시아와 중국을 참여시키기 위한 행동과 발언들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을 참여시킬 수 있을지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재건 관련주 어떤 기업이 정말 찐수혜인지 탑5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시간 가져볼 테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